안녕하세요. 필드스터디 김석현 강사입니다. 오늘은 V-Ray에서 새로 출시된 7 버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어떤 기능들이 사용할 만한 기능들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V-Ray는 3D Max 버전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라이노 스케치업을 같이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새 기능은 3D Max V-Ray 7을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 라이노와 스케치업에도 똑같은 기능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그렇다고 하더라도 3D Max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라이노나 스케치업에서는 기능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의 카오스 채널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, 첫 번째로 만들어진 기능은 이 가우시안 스플랫이라는 기능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이 도시와 같은 모델링을 아주 가볍게 보여줄 수가 있고, 실제로 이 모델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점처럼 분산돼서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렌더링을 했을 때는 실제 건물처럼 이렇게 실제 이 도시를 다 렌더링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.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. 근데 이거의 문제는 우리가 방금 본 이 도시 모델링에 해당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런 파일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넣어서 했을 때 의미가 있고,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서울의 뭐 강남 지역 모델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강남 지역 이미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저 파일을 찾으셔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. 그나마 외국의 어떤 특정 지역들에는 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아직은 바로 사용하기 좀 부족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. 그 다음에 V-Ray에 있는 조명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인데, 이걸 보시면 예전에 코스모스에서 조명을 가져다가 쓰면은 거기서 원래 조명 기능을 해요. 빛이 나오고 그거를 세기도 조절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기능들이 있지만, 예전에는 좀 약했습니다. 이 약하다는 게, 이게 빛의 세기를 내가 아무리 키워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? 충분히 그 공간을 밝히지 못하는 느낌도 강했고, 그리고 빛을 억지로 설정 값에서만 키우다 보면은 오히려 노이즈가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6에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, 이제 구름과 하늘에 대한 기능들을 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구름의 모양 자체가 생각보다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.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얘네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설정값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노을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,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다만 이 모델링 안에서 구름을 넣었을 때, 그러니까 V-Ray 안에서 구름을 형성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유리에 반사된 하늘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HDRI 배경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V-Ray 자체의 하늘 구름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유리에 반사된 값을 얻을 수 있다. 하지만 배경 퀄리티 자체는 아직도 현실에서 찍은 그 하늘 사진 배경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돼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, 지금도 아주 퀄리티가 나쁘진 않습니다. 많이 좋아졌죠. 6랑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7이 좀 더 구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림자 관련된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, 이거는 주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, 레드, 그린, 블루 이 프리셋을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재질 자체를 지금 그라디언트로 바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 특정 색깔에다가 이 텍스처 매핑을 입혀가지고 여기 이미 얘네가 프리셋을 해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보고 있죠. 넣어서 하면은 이 재질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풀을 넣는다든지 어떤 그 크랙이 가 있기도 하고,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페인 부분에 풀이 들어가기도 하고, 재질 관련 설정을 만지는 거를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커브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 뭐 쉐이딩도 조절해 줄 수 있고, 이 기능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사용하기가 저도 한번 해봤는데, 이 영상을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미 저 다 갖춰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미 프리셋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쓸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 보고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결국 제가 예전에 렌더링 잘하는 법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,
가까이 보이는 재질,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닥 부분 재질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거의 다 결정한다고 보셔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재질이 중요하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기능은 이 스캐터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이건 저도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, 특히 잔디를 넣을 때 스캐터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여기 썼을 때 여기 스캐터 보여주고 있죠? 이렇게 잔디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원래 스캐터를 쓰면은 이 잔디 개체가 여기 하나, 이 안쪽에 하나, 뭐 바깥에 하나 이렇게 막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 처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스캐터를 제가 직접 잘라서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나가게 하고, 여긴 또 수동으로 직접 다시 재질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풀을 배치하거나 이랬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림 기능이 생겨서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잘라줄 수 있다.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기능은, 우리가 스캐터를 쓰면은 우리가 이 뷰를 찍을 때 이 부분만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뒷부분에 막 개체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면서 렌더링을 찍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. 왜냐면 뒤에 부분 것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앞에 거에다 반영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제 업데이트한 기능에서 뒤에 있는 개체를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죠. 이 카메라 웹 클래핑이라 그래서 카메라에 찍히는 것만 우리가 렌더링을 해라,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카메라 안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코스모스 에셋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가지 재질만 쓸 수 있었고, 재질을 바꾸는 건 사실 가능은 했어요. 근데 바꾸려면은 이 개체를 넣어 놓고 개체를 이제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풀잎이라든지 나뭇잎이 어떤 재질인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바꿔주고, 그러면 또 파일이 더 무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는데,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죠. 그냥 한 가지 모델링에서도 계절별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, 그거를 이제 따로 뭘 넣고 빼고 다운로드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바꿀 수 있게 이 안에다 설정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재질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또 변경을 해놨어요. 예전에는 이걸 직접 깨서 넣던가 했어야 했는데, 지금은 여기서 플립이 되는 부분을 얘네가 선택해서 바로 바꿔주고 있죠. 그래서 레드로 바꿔주고 싶다 하면 이 특정 나무가 이렇게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빨간색 나뭇잎 재질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얘네가 갖고 있는 걸 쓰니까 퀄리티가 바로 나오는 건데, 저희가 직접 만들긴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코스모스에 있는 재질들을 좀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 분위기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. 매테리얼 오버라이드 기능은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, 이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재질을 다 빼고 그냥 하얗게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,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 기능들이 좀 다양해졌다.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빼서 넣을 수도 있고, 뭐 그 안에 몇 개 선택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,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렌더링 하거나 이렇게 빨갛게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죠. 굳이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다,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렌더 창 있죠, 프레임 범퍼라고 부르는데, 이 렌더 창에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. 아마 V-Ray에서 생각하는 거는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하지 않고 아마 이 프레임 범퍼 안에서 모든 이미지 작업을 끝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레이어 이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원래 렌더링 할 때도 이 V-Ray가 제일 단점으로 꼽히는 게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잖아요. 그래서 아까 같은 이 영역을 선택해서 영역만 다시 렌더링 하는 기능도 그래서 추가를 해준 건데, 예전에 네모 모양만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원하는 모양대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, 이거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빈jet이라든지 이런 포토샵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. 포토샵에 다 있는 기능인데, 이거를 이 V-Ray 안에서 바로 해가지고 리터칭 할 필요 없다,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잘 쓰시면 이쪽 부분만 좀 밝게, 그리고 보여주고 싶으면 초점이 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. 렌더링 할 때도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거는 좀 다루기가 까다로워요. 왜냐면 내 카메라에서 실제 이
물체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입력해보고 이게 마음에 드는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그럼 렌더링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V-Ray는 렌더링을 좀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빠르게 해서 끝내는 방법을 계속 제안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범퍼 창에서 바로 보고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샵 가보면 이렇게 필터 먹이는 게 다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필터 기능을 만들었다. 그래서 흑백도 되고 뭐 이게 따뜻한 분위기, 차가운 분위기 다 그냥 클릭만으로 바꿔줄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어쨌든 이런 기능들도 다 잘 사용하면 지금 V-Ray에서 원하는 것처럼 따로 포토샵을 거치지 않고 이 안에서 다 이미지를 완성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은 그 안에 거의 대부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서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 커브나 아니면은 이 색감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종종 썼었는데 이제 이런 필터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. 이 라이트 믹스라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V-Ray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. 우리가 렌더링을 하고 나서 그 렌더링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조명이잖아요. 조명을 추후에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렌더링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렌더링이 끝났죠. 끝난 상태에서 조명의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세기를 바꿔준다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능이 원래도 있는 기능이지만 좀 더 향상시켰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. 뭐 셀프 일루미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 자체가 빛이 나는 재질을 말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. 라이트 믹스가 좋아졌으니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도 조명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오토매틱 디노이저 스위치라는 기능도 알려줬는데 여기 디노이저에서 원래는 그냥 켜고 끄고 이 정도 기능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토를 쓰면은 좀 더 빠르게 디노이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. 디노이저가 굉장히 빨리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렌더링을 끝까지 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적게 소요하더라도 좋은 퀄리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굉장히 지금 빠르죠. 물론 지금 이 카오스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라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빨라졌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요즘 실시간 렌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. D5라든지 enscape 같은 것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 1분, 2분 안에 최상의 퀄리티 이미지를 뽑아버리니까 V-Ray에서도 더 기능이 많고 좀 더 고퀄리티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실제로 회사에서 쓰기는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회사는 좀 시간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많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. 마감이 내일인데 갑자기 V-Ray가 눌렀는데 이제 1시간 후에 한 장이 나온다. 근데 나는 5장이 필요해. 그럼 5시간 걸리는 거잖아요. 근데 마감이 바로 내일인데 이걸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. 그리고 V-Ray가 또 무겁기 때문에 V-Ray를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V-Ray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GPU까지 원래 CPU 기반으로만 많이 작동을 했고 GPU 기반도 됐지만 오류가 좀 있었어요. 근데 그 오류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GPU 기반으로 해도 충분히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고 어쩌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코스틱스라는 기능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 어느 정도는 있는 기능인데 이거를 추가를 했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. 이 수영장, 이 물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빛이 어떤 방식으로 반사되나 뭐 굴절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패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는 이 수영장을 예시로 이 물을 예시로 드는 게 가장 좋아서 아마 얘네가 이 수영장 렌더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안에서 보통은 그냥 일반 재질을 사용하면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물처럼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물결 무늬까지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기능 사용하는 법 자체는 여기 쉽습니다. 여기 보시면 설정 가서 이 커스틱스 누르고 이 아래에 있는 설정을 좀만 더 살펴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V-Ray 7의 기능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. 이거는 라이노 버전 영상을 봤는데 사실 스케치업도 똑같습니다. 거의 똑같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고
보통 다르다고 하면은 3D Max랑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. 3D Max는 원래 V-Ray의 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이 많기도 합니다. 그리고 더 기능이 잘 작동하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라이노와 스케치업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V-Ray를 잠깐 켜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라이노 V-Ray로 넘어왔고,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에셋 창이랑 코스모스 창을 일부러 띄워놨어요. 에셋 창을 보시면 여기 태양 기능에다가 이 태양 기능들이 뭐 이렇게 원래 있던 기능들이죠. 근데 이 아래 보시면 이 클라우드도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 더 향상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,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. 이거는 계속 다 만져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냥 이 렌더링을 돌려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. 구름 이동도, 세밀한 이동도 되고, 구름 높이 조절도 되고, 그다음에 뭐 구름이 너무 내려오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기도 하죠. 그러면 햇빛을 구름이 가려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게 이제 더 실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구름을 사용하면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재질에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, 그거는 매테리얼에서 그냥 본인이 쓰던 매테리얼에서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컬러에다 한번 넣어볼게요. 컬러를 클릭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데, 이거를 뭐 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. 아까는 레드, 그린, 블루를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죠. 레드 같은 경우에다가 다른 재질을 넣어주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이 UV 채널이 아니라 텍스처 매핑을 넣고서 텍스처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뭐 그런 기능을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쉐이딩,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범프 맵 같은 것들을 더 세밀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스캐터 엣지 클리핑이나 카메라 클리핑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코스모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렇게 주황색 이게 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이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죠.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느끼는 게 이 특히 나무 색깔이 굉장히 그때그때 렌더링마다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. 난 이 모양의 나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렌더링을 하고 나면은 이 나무 색깔이 너무 녹색이라던가 아니 너무 전체와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너무 진한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쉽게 바꿔줄 수도 있고, 우리가 이걸 넣고 나서 이 안에서 다시 바꿔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. 그래서 이걸 하나를 다운을 받아보고 임포트를 해줄게요. 임포트를 해주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. 지금 보면은 이 나무가 굉장히 진해요. 굉장히 진한 색깔인데 난 좀 이걸 바꿔주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주시면 이 나무 색깔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매테리얼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능입니다. 이 매테리얼 오버라이드에 있는 건데 켜서 보시면 뭐 여러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다. 얘네가 이제 테마, 뭐 화이트, 아틱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. 예전에는 직접 화이트를 만들어서 화이트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들은 또 따로 빼야 돼 가지고 유리가 되는 부분들은 또 따로 빼고 그랬어요. 근데 이거는 뭐 그 안에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뭐 물이나 유리는 유리로 두고 나머지만 매테리얼을 다 한 가지로 뭐 흰색이나 뭐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넣어놨다. 근데 생각만큼 저는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프레임 범퍼라고 하는 거는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뜨는 게 이게 프레임 범퍼고, 아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눌러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기능이죠. 그 중간 부분 어느 정도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고, 노출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브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컬러 밸런스 같은 걸로 색감을 바꿔줄 수도 있고,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놨다 하는 거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렌더링 하고 나서 재렌더링을 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렌더 지역 부분별로 렌더링 하는 이 기능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커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
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 번씩 그냥 테스트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 번씩 테스트 해보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물 같은 데다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눈으로 효과를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VLA7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쭉 다뤄봤고요. 6에서 7으로 아예 버전이 바뀐 거잖아요. 근데 버전이 바뀐 것 치고는 너무 사실 6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. 조금씩 더 좋아지고 조금씩 더 빨라지고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해졌다.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모스는 6에서 쓰나 7에서 쓰나 똑같아요. 얘는 알아서 또 자체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VLA7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